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위험 자산의 위험이 해소된 시장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위험이 해소된 시장.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뭐 오늘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주요 이제 IB 쪽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은 소문난 잔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하게 시장을 누를 만한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중립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은 줬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줬지만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은 연내에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속도,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한 발 나가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를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는 식의 아주 강력한 이 선을 그으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달러가 지금 시총이 넘어왔습니다. 뭐 엄청나죠. 그러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은 주식이다. 또 주식 내에서 또 거기에 또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고밸류 섹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또 금리가 했을 때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술주가 또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 위험이 또 걷어낸 거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의 위험이 걷어졌다. 뭐 이 부분이 또 한 번에 또 뭐 버블이 또 추가적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뭐 기대감 반 걱정 반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제가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강세론자입니다. 제가 뭐 시장을 강하게 하락을 한다, 하락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을 급락이 했을 때도 저는 인버스로 적극적으로 하방에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오케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하락에 이게 이제 고점이 이제 찍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은 하방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방 쪽에 좀 적극적인 베팅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위로 솟아오르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강하게 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시장이 어쨌든 기조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상승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뭔가 시장을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장을 하락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는 뭐 내년 이렇게 되면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한 연말 정도는 돼야지 빨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과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은 뭐 내년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 말고 그럼 어떤 악재가 있을 것이냐? 뭐 지금 가까운 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시장이 추세를 바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미국 양당이 협의를 하지 못해서 물론 뭐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지금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온다면, 셧다운이 나온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까지 급락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생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알거든요. 이렇게 돼도 결국은 합의는 보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부도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제스처가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합리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서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시장이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제 9월 이후로 넘어가면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노이즈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노이즈가 연준의 테이퍼링을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회의에서 시그널 주고 10월 달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려고 해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10월 간당간당하거든요. 이 부분을 연준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11월 FOMC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1월 FOMC 회의가 11월 3일, 4일이지 2,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어찌 보면 미국이 재무부가 이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예요. 그러면 이게 부채 한도 증액 이때까지 못하면 이게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 셧다운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준이 테이퍼링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잘하면 12월까지 가겠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노이즈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또 연준의 또 테이퍼링을 미룰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거는 뭐 호재와 악재가 좀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시장이 중립적인 영향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시장이 추세를 바꿀 만한 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추세를 바꿀 만한 것이냐? 내년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임 문제입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세 마인드를 가졌던 포인트를 바꿀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의장이 파월 의장에서 지금 후보군으로 얘기하고 있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쪽에서 밀고 있는 인사, 그러니까 추천하려고 하고 있는 인사라든지 이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랜 기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이제 점진적인 약세 시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하락 속도는 좀 더디겠죠. 하지만 미국도 한 1, 2년 가까운 약세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신흥국은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 기조, 그다음에 결국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연준이 은행 규제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경기 상승 쪽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조금 더 포지션을 두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시장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좀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까지도 긴축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가파르게 탈 수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은행 규제라든지 시장 규제, 금융 규제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맞춰진다면 이건 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의 반등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한 1년, 2년 정도의 약세장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상승 흐름이 좀 꺾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은 한 내년 2월, 3월 정도에 결정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추세를 우리가 뭐 전환시킬 만한 재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여전히 시장을 우상향에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 와닿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재료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연임 여부인데 이 부분은 내년 2월 5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9월 중에 지명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보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9월에 이벤트로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변수들 외에 또 봐야 될 시장의 체크포인트들 어떤 거 눈에 띄세요? 일단 뭐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원화가 지금 강세로 아주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약세 기조를 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배당 관련 부분이 본국으로 송금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수출이 조금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강세고 수출이 좀 잘 안 될 때는 원화가 약세가 나오거든요. 딱 그 기조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환 투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위안화 매도를 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괜히 들어갔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화가 합리적으로 약세 기조가 나오는 건 맞는데 환세력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매도를 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고 생각되는 이제 이 원화를 오히려 위안화 매도를 치는 대신 원화를 매도를 치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게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탄력적이지 못하는데 앞서도 이야기됐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화와 관련된 부분도 달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에서 우리 원화만 계속 프록시 통화로 인해 가지고 프록시 통화 이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약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80원이 저는 이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나와도 1200원을 넘어서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원화 관련 부분도 지금 위로 열릴 수 있는 룸은 원달러 환율 또 위로 열릴 수 있는 룸은 크지 않다라고 보면 조만간 외국인들 다시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원달러 환율도 흐름 보면서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동향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폴더블 관련 쪽 많이 봅니다. 제가 폴더블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전작까지는. 근데 확실하게 갤럭시 이번에 나왔던 폴드 3는 다르더라고요. 반응 역시도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비주, 그다음에 소재주 쪽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폴더블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건 외에 그러니까 내장 힌지 말고 뭐 외장 힌지를 담당하는 뭐 KH 마텍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보호 필름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는 UTG 커팅 장비를 납품하는 이 J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선별적으로 또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